잭 스나이더, 미국의 영화 감독. 2004년 데뷔작 새벽의 저주가 평단의 호평을 받은 데 이어 2007년 300으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명성을 얻었다. 헐리우드의 영상미적인 영화 붐을 몰고 온 감독 중 한 사람이며 특히 아름답고 강렬하게 구성한 액션씬과 영상미로 정평이 나 있다. 2009년에 상영시킨 왓치맨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수작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그래도 원작의 엄청난 명성에 비해 평단과 기존의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호불호가 크게 갈렸다는 아쉬운 점을 가진 작품이다. 2010년 가디언의 전설과 2011년 서커펀치는 비평과 흥행 양면에서 실패했다.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의 추천으로 DC 확장 유니버스의 감독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슈퍼맨 시리즈의 리부트이자 DC 확장 유니버스의 시작이 된 영화 맨 오브 스틸이 괜찮은 평가와 손익분기를 넘기는 흥행을 기록하며 부활하나 했지만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과 2017년 저스티스 리그가 처참한 혹평을 받게 되면서 팬들의 호불호를 한몸에 받고 있다. 현재 전세계 영화감독 흥행 순위에서 27위에 있는 감독이다. 뮤직비디오 및 TV 광고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2004년에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새벽의 저주를 연출하며 영화계에 데뷔했다. 3천만 달러가 안 되는 제작비로 1억 달러를 넘게 벌었으니 상당히 흥행한 작품. 그리고 2007년 프랭크 밀러의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영화 300을 만들어 엄청나게 대박을 쳤다. 제작비 6,5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넘게 벌었고 그해 흥행 10위 영화에 오르면서 성공한 상업영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후 2009년 앨런 무어의 걸작인 왓치맨을 영화화했다. 원작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고 감독도 300을 흥행시킨 터라 기대가 컸지만 망했다. 하필이면 개봉 전 20세기 폭스사가 저작권 문제로 워너브라더스사에게 건 소송을 승소해버렸고 돈을 왕창 잃은 워너는 열이 받아 영화가 망하면 저작권 문제를 대충한 감독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성공의 문턱이 높아져 버렸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달러만을 벌었다. 여러 가지 광고비와 각종 세금 등을 제한다고 해도 적어도 2배인 2억 6천만 달러는 벌어야지 본전치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쫄딱 망한 셈. 개봉 당시 평가도 좋지 못했는데 감독 확장판에서 평가가 상당히 올라가기는 했다. 2010년에는 가디언의 전설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영화화했으나 역시 망했다. 제작비 8천만 달러로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에 그쳐 본전치기조차 못했다. 2011년에는 자신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서커펀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작비 8,200만 달러로 약 9천만 달러의 성적을 내며 또다시 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평적으로 조롱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는 것이 치명적. 잭 스나이더의 오덕 취향과 영 좋지 않은 수준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에는 새벽의 저주의 속편 제작이 취소되었다. 속편의 제목은 Army of the Dead이며 내용은 딸을 구하기 위해 용병들과 함께 좀비들로 가득한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00을 끝낸 후 제작을 시작하였지만 왓치맨의 감독으로 캐스팅되는 바람에 제작을 연기하였고 이후 다시 재개하려 했으나 또다시 맨 오브 스틸의 감독으로 캐스팅되면서 제작과 각본밖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감독 후보에는 더 싱의 감독인 매티스 벤 헤이밍건 주니어가 내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제작이 취소되었다. 2014년에는 300의 후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의 제작을 맡았다. 원래 본인이 연출하기로 했지만 후술할 맨 오브 스틸과 스케줄이 겹치는 바람에 제작자로만 참여했고 노암 머로가 연출자로 들어왔다. 2013년 7월로 예정됐던 개봉이 2014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제작 과정에 다소 잡음이 있었으나 제작비 1억 1천만 달러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2억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2013년에는 DC 확장 유니버스에 영입되어 슈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의 감독을 맡아 꽤 흥행시켰다. 제작비 2억 2,500만 달러를 들여 북미에서 2억 9천만 달러, 전 세계에서 총 6억 6,804만 5,518달러를 벌여들였는데 초대박이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흥행을 거두었고 1987년 이후 침체기에 빠져있던 슈퍼맨 실사영화 시리즈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맨 오브 스틸 이후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과 저스티스 리그까지 감독을 맡았다.
또한 DC 확장 유니버스의 스토리를 총괄하는 권한까지 얻게 되었다. 나름의 자부심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앤트맨을 베스킨라빈스에 비유하며 슈퍼맨과 배트맨은 마블의 무슨 맨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마블 비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제작 도중 지속적으로 스타워즈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스나이더가 스타워즈 시리즈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왔으나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의 감독인 J.J. 에이브럼스와 친하기 때문이지 해당 시리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개봉을 코앞에 둔 2016년 3월 21일 인터뷰에서 맨 오브 스틸의 평론을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이랑 비교하면서 불평했다. 두 영화 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는데 왜 맨 오브 스틸만 까냐는 것인데 스나이더가 영화를 제대로 보기는 한 것인지는 의문일 정도의 발언이라 많이 비판받고 있다. 3월 23일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엠바고가 풀리자 로튼토마토와 메타크리틱 및 미국 주요 언론들이 혹평을 쏟아냈다. DC 측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듯하다. 혹평은 개봉 후에도 이어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팬들이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DC에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스나이더에게 예정대로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주차 흥행이 역대급 낙폭을 찍으면서 잭 스나이더의 권한 박탈에 대한 루머가 나왔고 잭 스나이더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촬영 감독인 레리 퐁이 파비안 바그너로 교체됐다. 표면상으로는 스케줄 문제라고 하나 위 사이트의 배트맨 대 슈퍼맨 관련 루머가 상당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설령 잭 스나이더가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을 맡더라도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의 입장과 권한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스나이더와 워너, DC 측의 불화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영화의 실패로 DC 필름스가 설립되며 스토리 총괄은 제프 존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22일 딸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며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저스티스 리그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감독직은 조스 웨던에게 바톤 터치를 한다고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발표했다. 이에 글을 까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애도를 표했으며 특히 스나이더 감독을 열심히 까던 노스텔지아 크리틱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11월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는 수많은 악평에 시달렸고 제작비 약 3억 달러로 전 세계 6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뒤바뀐 분위기, 엉성한 CG, 장황한 설명컷, 캐릭터 붕괴를 야기시킨 재미없는 유머 등은 대부분 조스 웨던이 진행한 재촬영분이라고 한다. 또한 본래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2시간으로 줄이라고 지시하고 연말 보너스를 위해 개봉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강행한 워너 CEO의 병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다. 이처럼 수준 이하의 결과물이 나오자 DC 팬들은 스나이더 컷 개봉 지지를 끊임없이 표했고 결국 2020년 5월 21일 HBO 맥스를 통해 2021년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공개하기로 발표했다. 발표 당시 잭 스나이더는 기존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는 자신의 촬영분이 4분의 1만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저스티스 리그의 문제는 여럿의 문제가 겹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 잭 스나이더 한 사람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후로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각 영화들의 제작자들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차기작으로 아인랜드 원작의 파운틴 헤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새로운 프로덕션 회사를 설립했다. 파운틴 헤드 이전에 먼저 넷플릭스와 자신의 제작사인 스톤커리에서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를 만든다. 2019년 10월 21일 기점으로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앞둔 좀비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촬영을 끝마쳤다. 이후에 몇 가지 계획, 구상해둔 차기작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잭 스나이더 감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준비 중이었으나 판권이 상실되는 바람에 무산되고 잭 스나이더가 여러 대형 프로젝트의 참여로 인해 계속해서 미루게 된 더 라스트 포토그래프라는 전쟁 배경의 스릴러 영화라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무차별 테러와 전쟁으로 인한 위협적인 공격들 속에 살아남은 종군 기자와 미국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 함께 힘을 합하여 구출이 되기까지를 기다린다. 그런 여정 속에서 두 인물이 목격하게 되는 전쟁의 참혹성과 생존을 통한 삶의 고찰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긴장감 있으면서도 무게감 있게 다룰 영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잭 스나이더가 더 라스트 포토그래프의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잭 스나이더와 커트 존스타드가 함께 해당 작품의 각본을 썼으며 잭 스나이더가 직접 메가폰을 잡아 연출을 하기로 계획되었다. 또한 잭 스나이더와 그의 아내 데보라 스나이더가 함께 제작을 할 예정이었으며 숀 펜과 크리스찬 베일을 주연으로 캐스팅해서 2011년에 개봉하기로 되었으나 잠정 연기되었다. 이후에 저스티스 리그의 촬영과 후반 작업을 마치고 2017년 하반기에 촬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계획 역시 저스티스 리그의 복잡한 제작비와에 얽힌 워너브라더스와 잭 스나이더 감독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서 엎어지게 되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은 아인랜드의 장편소설 파운틴 헤드와 함께 이 작품을 거론하면서 꼭 찍을 우선순위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친구가 쓴 각본을 토대로 나폴레옹 전기 영화도 만들 생각이라고 한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스카페이스, 1983년 느낌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예전에 프랭크 밀러의 동명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자신의 초기 연출작 300 스타일의 조지 워싱턴 전기 영화도 찍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미 오브 더 데드 이후에도 스톤 커리와 넷플릭스는 한 번 더 협업하기로 결정되었다. 잭 스나이더는 북유럽 신화에 해당하는 노르드 신화를 배경 및 소재로 한 신화 판타지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기획하였고 넷플릭스 배급이 확정되었다. 최근 넷플릭스 측에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확보 전략에 따라서 해당 작품의 계약이 성공적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동 제작자로 참여함으로써 직접 제작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출은 제이 올리바가 맡기로 되었으며 제이 올리바와 데보라 스나이더가 잭 스나이더와 함께 스톤 커리에서 해당 작품이 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잭 스나이더의 필모그래피 중 가디언의 전설로 이미 3D 애니메이션을 연출해본 경험도 있으니 제작에 관련해서 큰 시너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잭 스나이더는 유독 안티가 많은 감독이며 현재 인터넷에서 DC 영화 욕하기는 거의 스포츠나 밈에 가깝다는 점이다. 본인 표현대로 다른 감독의 마블 영화였으면 욕먹을 부분이 아닌 점까지 욕먹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DC 확장 유니버스의 실패의 책임을 종종 잭 스나이더에게 몰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DC 확장 유니버스와 MCU의 제작 방식은 애초에 달랐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MCU는 케빈 파이기가 총괄 제작을 맡아 전체 영화들의 스토리와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이었지만 잭 스나이더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관리자가 아니라 그저 워너에 고용되어서 영화 찍는 감독 위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DC의 영화가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시작이 그린 랜턴이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잭 스나이더는 그린 랜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제작에 참여했다고 크레딧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을 잭 스나이더의 영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잭 스나이더는 사실상 조언자의 위치는 가능하지만 영화에 직접적인 간섭을 할 권한은 없었다. 애초에 제작에 크레딧을 올렸다고 반드시 영화에 많은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장 크리스토퍼 놀란만 봐도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까지 제작에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DC 영화들의 결과로 크리스토퍼 놀란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또한 원더우먼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이번엔 영화의 평가와 흥행이 좋았다. 호평받는 노맨즈랜드 장면 등이나 창문 깨고 난입하여 독일군과 싸우는 액션씬 등의 연출은 그야말로 잭 스나이더의 전매 특허. 단, 그 이후 부분의 액션 연출은 패티 젠킨스가 직접 연출했다고 하며 그다지 평이 좋지 않다. 원더우먼의 성공에 잭 스나이더가 충분히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잭 스나이더는 사실상 관리자 권한이 아닌 고용된 감독의 위치면서도 꽤 열의적으로 마블 유니버스에 대항할 DC 유니버스를 구상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DC 확장 유니버스의 스타트를 끄는 맨 오브 스틸의 6.6억 달러 흥행이나 그의 정통 후속작인 배트맨 대 슈퍼맨의 8.7억 달러 흥행 성적이 실패라고 불릴 수 있는지도 비교해보면 당장 맨 오브 스틸 이전에 나왔던 브라이언 싱어의 슈퍼맨 영화인 슈퍼맨 리턴즈는 3.9억 달러 기록으로 더 이상 극장에서 슈퍼맨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다. 이런 영화 뒤에 나온 슈퍼맨 영화가 맨 오브 스틸이니 맨 오브 스틸의 약간 실망스러운 성적은 슈퍼맨 리턴즈의 악평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배트맨 또한 다크나이트의 대박 이후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배트맨 시리즈를 3부작으로 완결지어버리는 바람에 잭 스나이더는 DC 확장 유니버스를 거의 무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DC 확장 유니버스 고유의 분위기라 불릴 만한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냈으며 직접 만들거나 참여한 영화들의 흥행 성적 또한 영화를 거듭하며 상승 중이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맨옵스 6.6억, 배트스 8.7억, 원더우먼 8.2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리즈를 만들어낸 잭 스나이더가 이 정도로 욕을 먹어야 할 감독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주로 잭 스나이더가 욕을 먹는 부분은 이런 논지로 만들어져 있다. 마블처럼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DC가 마블처럼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단지 흥행 성적 때문에? 그런데 그 흥행 성적이란 부분도 상업 영화로서 7, 8억의 흥행 성적을 올리는 영화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마블이 워낙 괴물 같은 성공을 이어나가는 통에 우습게 보이는 것뿐 신규 프랜차이즈가 그런 성적을 거두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물다. 잭 스나이더의 DC 확장 유니버스는 MCU보다도 더 긴밀하게 영화 자체들이 아예 연결된 구조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스티스 리그 또한 잭 스나이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다면 적어도 맨옵스, 배트슈, 저스티스 리그로 이어지는 슈퍼맨 3부작으로서 이야기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들이 해외 DC 팬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이고 저스티스 리그의 스나이더 컷을 발매하라라는 운동인 릴리스 더 스나이더 컷 태그가 유행하게 된 계기이다. 최근 잭 스나이더가 주로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쓰고 있는 SNS인 베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 잭 스나이더가 구상한 이야기는 슈퍼맨 5부작 이야기였다고 한다. 당장 여태까지 나온 영화만 봐도 기획 컨셉이 슈퍼맨의 등장, 맨옵스, 슈퍼맨의 몰락, 배트슈, 슈퍼맨의 부활, 저스티스 리그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잭 스나이더는 자신만의 큰 그림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구성은 MCU와는 다른 시도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히어로 영화였을 것이다. 그 후 잭 스나이더와 저스티스 리그 제작에 참여했던 제작진들은 미처 완성되거나 잘려나가고 바뀌는 바람에 공개되지 못한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스틸샷 등을 인터넷 등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잭 스나이더는 아직 저스티스 리그의 극장판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큰 그림으로 진행해 나가던 일이 외부의 압력으로 완성도 못 시켜본 채로 중단되었으니 속이 매우 쓰릴 것이다. 최소한 현재 워너브라더스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복구를 위해 캐릭터와 세계관을 망가뜨린 저스티스 리그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든 데 가장 책임이 있는 건 고용된 위치에서 그럭저럭 인기를 끌어가던 영화를 만들던 잭 스나이더가 아니라 케빈 파이기 같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영화 전문가도 없이 MCU 같은 유니버스를 만들려던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의 실책 연발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나 조사가 없이 추측이나 낭설만으로 무조건 잭 스나이더가 악의 축이다 라는 식으로 DC 확장 유니버스의 모든 실패를 오로지 잭 스나이더의 책임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의 인터넷 분위기이다. 하지만 잭 스나이더의 호의적인 DC 커뮤니티들에서 꾸준히 잭 스나이더 등과 베로 등으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내고 정보를 모으면서 이를 근거들로 잭 스나이더를 향한 여론의 화살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끔 만든다. 우선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 자체가 지금의 DC 유니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예시로 끌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린 랜턴의 실패로 리부트를 단행해서 다시 만들어진 게 지금의 DC 확장 유니버스고 그 출발점이 될 작품의 감독으로 채택된 것이 잭 스나이더였으며 해당 작품은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전체적인 평가는 괜찮은 편이었고 흥행도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기대가 절정에 달해 있었던 차기작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말 그대로 형편없는 완성도로 선보이면서 그 감독인 잭 스나이더에게 자연스럽게 화살이 쏠렸고 그때부터 잭 스나이더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메타크리틱 44점, 로튼토마토 27%의 성적이 결코 악성 안티팬들의 조작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서커펀치와 가디언의 전설 등 그가 이전에 감독한 망작들이 재발굴되었고 이 또한 잭 스나이더의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했다. 지금의 영화 감독 잭 스나이더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알아둬야 할 것은 저스티스 리그까지 개봉한 현재 상황에서 웹상의 잭 스나이더 조롱하기는 사실상 밈에 가까우며 진지하게 DC 유니버스의 실패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케빈 츠지하라를 위시한 워너브라더스의 수뇌부를 진정한 원흉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DC 확장 유니버스 비판 항목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잭 스나이더 역시 초기에는 그저 고용된 감독이었을지언정 DC 유니버스가 진행될수록 중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다. 설령 옹호 문단에서 기술한 대로 관리자 권한이 아닌 고용된 감독에 위치면서 열의적으로 마블 유니버스에 대항할 DC 유니버스를 구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의도만으로는 어느 것도 평가받을 수 없다. 잭 스나이더 본인이 어떤 구상을 했던 경영진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상 소용없으므로 그가 어떤 시도를 하고 싶었는지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상업적인 흥행을 하는 것과 해당 작품의 평가가 낮은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옹호 문단에서는 DC 유니버스의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DC 유니버스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인기를 끌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흥행 성적조차 기대치에 비하면 낮은 편이며 저스티스 리그는 1억 달러가량 손익분기점 측면에서 적자를 내고 말았다. 이들은 초기의 MCU처럼 비인기 히어로들로 만들어진 신규 프랜차이즈도 아니었다. 한 솔로의 흥행 성적을 예로 들며 슈퍼맨 리턴즈의 평가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슈퍼맨 리턴즈와 맨 오브 스틸 사이에는 7년의 격차가 있으며 그 사이에 DC 영화의 위상을 다시 일으킨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개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 않는다. 스나이더가 연출로 성공시킨 DC 영화는 아직까지 맨 오브 스틸의 한 편뿐이다. 오히려 DC 영화의 평가를 깎아내린 건 맨 오브 스틸 2년 전에 개봉한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인데 이런 가정보다는 그냥 영화 자체의 평가가 흥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위의 호평 문단에도 쓰여있듯이 잭 스나이더의 영화는 영상미는 출중하다, 시퀀스 하나하나는 멋있다는 평가가 항상 따라붙는다. 원더우먼에서 호평받은 액션씬 연출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는 영화 감독은 한 영화 전체의 서사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며 원더우먼은 액션씬만으로 호평받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잭 스나이더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장단점은 이미 본 항목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화들에도 문제점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잭 스나이더의 훌륭한 능력이 제작사 간부들의 편집 가위질로 인해 희생되었다라는 비호 의견들이 보이지만 이는 다른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에게도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일이다. 아예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편집권까지 획득한 채로 감독을 하는 케이스는 헐리우드에서 오히려 소수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100 감독들이 다 편집자에 의해서 가위질 당한 채로 그 역량을 보여주는데 유독 한 감독만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면 99명이 문제일지 1명이 문제일지 생각해볼 일이다. 리들리 스콧 같은 케이스는 반대로 제작자 입장에서 편집 센스가 좋지 않아서 타 감독의 역량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정반대의 상황이고 피터 잭슨의 경우에는 다른 작품들에서 꾸준히 좋은 역량을 보여주었으나 호빗 시리즈에서만 이슈가 있었다. 그나마 호빗 시리즈 역시 전작과 비교로 평가절하되는 것이지 이 작품 자체가 평이 나쁘거나 평작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이슈는 잭 스나이더가 피해자다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 건에서 잭 스나이더가 피해자의 자리에 서고 싶다면 워너브라더스의 잭 스나이더 영화들의 편집을 담당했던 사람 또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편집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제대로 문제에 접근한 것이 된다. 또 알아야 할 점은 누구도 마블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잭 스나이더를 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쉽게 비교할 대상이 바로 옆에 있기에 자주 마블 영화와 비교하여 DC 영화의 부족한 점을 설명할 뿐 오히려 저스티스 리그는 DC 확장 유니버스 비판 항목에서도 기술하듯 무리하게 밝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만들어진 것이 비판을 받았다. 마블을 무리하게 따라하려는 무식한 수뇌부 또한 마찬가지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개봉 전후로 앞으로의 DC 영화는 밝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든다는 루머가 돌아 팬들을 불안하게 했던 바 있다. 잭 스나이더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팬 누구도 DC 영화를 마블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 출신이다. 마이클 베이와는 대학교 졸업 동기였다고 한다. 부인은 데버라 스나이더이며 미국의 제작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잭 스나이더와 결혼한 이래 그를 도와 맨 오브 스틸, 300, 원더우먼 등 다수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영화판 워크래프트의 감독이 될 수도 있었다. 블리자드사가 영화 감독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잭 스나이더 같은 감독을 원한다 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둘 다 당시에는 바쁜 상태여서 감독 자리는 샘 레이미를 거쳐 덩컨 존스로 확정되었다.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의 브라이언 싱어가 DC 코믹스의 슈퍼맨 영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잭 스나이더는 반대로 마블 코믹스 영화를 좋아한다. 아쿠아맨의 팬이라는 소리가 있다. 2014년 후반기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쿠아맨의 영화 소식이 나오자 진행자들이 비웃으면서 그런 찌질한 새끼를 왜 영화화하겠냐고 그랬는데 친히 라디오 프로그램에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아쿠아맨의 삼지창은 슈퍼맨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수십 톤의 수압에도 견디는 힘을 가진 히어로니까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한 사건이 터져 아쿠아맨의 팬들은 환호를 질렀다. 그러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등장한 물에서 숨을 참고 연기한 아쿠아맨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다. 다둥이 아빠다. 자녀가 무려 8명이나 된다고. 그중 4은 입양한 자녀이다. 감독으로서의 역량과는 별개로 꽤 미남이라는 평이 많다. 얼굴도 50대 치고는 동안인 편. 거기다 체격도 탄탄하고 다부진데 팔의 근육도 상당히 잡혀있다. 본인도 운동을 열심히 했듯 영화 300의 스파르타인들과 DC의 남성 히어로들, 즉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모두 상당한 외역을 자랑하고 영화에서 한 번쯤 걷는 장면을 넣으신다. 열두 살의 나이에 어머니의 실수로 폭력과 성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만화책인 헤비메탈을 접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본 만화들은 시시하게 느껴졌다고. 아마 이런 연유로 영화의 폭력과 섹스가 기본적으로 깔릴 테다. 어째 빌런들의 탄생 비화와 비슷하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감독들은 잭 스나이더 감독과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라고 말했다. 왓치맨 영화 홍보를 위해 내한한 적이 있다. 잭 스나이더는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된 이후 몇 주가 지나도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도 제작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 배우들, 감독들에게서 잭 스나이더 감독에 대해서 언급한 SNS나 취재 내용들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다수가 호의적인 평가를 주는 감독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호불호가 갈린다 쳐도 성격과 사교성은 상당히 좋은 인물인 듯하다. 사회적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 중인데 최근에는 안타까운 딸의 자살 이후 자살방지재단 활동에도 참여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좀비 액션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 촬영 감독도 직접 맡게 됐다. 2017년에서 공개했던 그의 단편 스노우 스팀 아이언의 연출과 촬영을 직접 맡았었는데 그때 이후 촬영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킨 듯하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2021년 HBO 맥스에서 공개된다. It will. It has to. We live in a society where honor is a distant memory. Isn't that right, Batman?